이게 참 코 수술을 하다 보면 가장 어려운 게 짧은 코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짧은 코는 정말 이것저것 많이 해요. 코끝은 길어도 문제고 짧아도 문제죠. 그러니까 또 짧으면 들창코, 길면 또 화살코라고도 하죠. 윤 원장님이 짧은 코, 양 원장님이 긴 코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코가 길다 짧다는 결정하는 거는 비중격이 얼마나 긴지, 혹은 코끝 연골이라고 하는 비연골이 얼마나 길고 짧은지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긴 코라 하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중격을 너무 길다 하면 비중격 좀 잘라주고요. 그리고 비익연골이 너무 쳐서 내려올 만큼 길다라고 하면은 이 비익연골을 좀 짧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 그냥 역회전한다 하죠. 역회전 연장술을 통해서 좀 올려줄 수가 있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화살코가 약간은 들리듯이 모양이 바뀌게 되고 좀 더 모양이 잡히게 되겠죠. 저 정도는 수술해야 될까요? 원장님은 전형적인 화살코죠. 원장님 지금 웃으시잖아요. 웃으실 때 보는 것처럼 웃으실 때 화살코는 더 화살이 돼요. 왜냐하면은 근육이 그 코끝에 있는 근육을 좀, 그러니까 코끝을 이렇게 당겨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요 코 날개 옆에 있는 근육이 이렇게 웃을 때 자극이 돼서 이렇게 여긴 내려오고 이쪽은 또 이렇게 잡아당겨지거든요. 그래서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요 코끝 성형을 통해서 비익연골을 좀 올려주기도 하고, 추가적으로 요 입 안쪽으로 절개를 해서 근육을 좀 잘라내주기도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보톡스를 맞으면 효과를 좀 봐서 네. 예전엔 좀 종종 맞았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수술이 좀 두렵다 하시는 분들은 주기적으로 보톡스 맞자라고 말씀드리곤 하거든요. 그러면은 짧은 코는 어떻게 하세요? 방금 긴 코 사용하실 때 비중격 연장술, 역회전 연장술 요거 두 개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벡터 방향을 바꿔주는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코끝의 벡터를 반대로 역회전 연장술 조금 길게 하는 방향, 그리고 비중격 연장술 좀 더 길게 빼는 방향으로 코끝을 좀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끝이 높아지면 그에 따라 콧등에도 약간의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실리콘 임플란트라든지 아니면 자가 조직 같은 걸 넣어주는 공간이 생겨서 콧등도 같이 높여줄 수 있죠. 이게 참 코 수술을 하다 보면 가장 어려운 게 짧은 코라고 생각하는데요. 결과적으로 문제는 뭐냐면 안에서 프레임을 아무리 잡아서 당기든 위에 피부가 부족하면 참 대책이 없죠, 그죠? 그래서 짧은 코가 제일 중요한 건 수술로 해서 즉각적인 결과가 좋았다라고 해도 그 지탱할 수 있는 기간을 잘 버틸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짧은 코는 정말 이것저것 많이 해요. 그 비익연골을 좀 더 앞으로 전진시켜가지고 고정시키기도 하고, 비익연골 전진술. 그렇죠. 그리고 비주가 좀 지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필요하면은 비중격을 이용해서 지지를 해주고, 아니면 심지어는 늑연골 이용해서 지지를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피부가 당겨지게 되면요, 짧은 경우는 무조건 위로 올라오려고 하는데 위에서도 받쳐서 밀어줘야 되고 아래서도 위로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저것 하게 됩니다.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다른 병원에서 수술 받으시고 재수술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이런 경우에 수술이 잘못됐다고 말하기는 참 그런데 고객님은 굉장히 컴플레인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실은 사람마다 보는 눈이 다르고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서 상담을 하실 때 꼭 그 의사와 자기의 뷰티 컨셉이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